북녘의 고향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은 사람들 시간을 맡고 있는 김흥광입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자유북한 방송 기자들과 함께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유세계의 공유경제 이것을 북한에다가 도입하면 우리가 아주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영 그리고 이예린 기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번 이야기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내가 지금 계속 한 주일 동안 나는 공유할 게 없을까 생각했어. 공개할 게 없어. 없어요? 응. 아, 있어도 지금 북한이다. 방 하나 남잖아. 공유할 게 있었어 하나. 뭡니까? 나밖에 없었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건 안 돼.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도 해주고 아픈데 뭐 마음도 위로해주고 같이 커피도 그죠? 마셔주고 네. 이런 걸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하면 저를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합시다. 이런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린 기자님은 어떻게 공유경제 그동안 실천한 게 있습니까? 공유경제요? 예린 없습니다. 언니네 김치 냉장고를 공유하라. 아, 우리 김치 김치가 냉장고는 너무 맛있거든요. 공유한 지 오래됐어요. 너무 맛있어. 주말에 한번 들이쳐. 나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마을 주변에 탈북민들이 많이 산대요. 네. 아, 집밥 공유해도 되겠다. 그렇지. 맛있는 손맛이 맛있는 언니들 있잖아요. 냉장고에 집밥을 해놔.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으니까 집밥이 그리울 때 있잖아요. 그럼 예. 언니네 비밀번호를 공유를 해서 들어가서 예. 10,000원짜리 한 장 집에 놓고 냉장고 진짜 되겠다. 내가 왔다 간다. 그래서 언니 돈을 내야 돼. 아까 돈은 먹고 그치. 가니까 시영이 먹고 가. 집에다 CCTV 하나 걸면 되지. 누가 돈 안 그렇지. 내고 가는지. 와 그거 좋겠다. 돈 내고 가겠지. 아니야. 공유할 때부터 명확하게 해야 돼. 앞에 낸 돈을 내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네. 그렇지.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거 서로 맞아요. 공유해줘야죠. 옷도 공유하고 네, 맞아요. 이 신발도 공유하고 네. 그다음 먹을 것도 공유하고 집밥 공유. 집밥 그거 함께 제가 또 생각해 본 거는 요즘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 여기 와가지고 참 먹고 싶어하는 게 진짜 똑같은 그런 함흥냉면, 네. 감자 전분된 녹마국수, 네네. 오리지널 그죠. 아니면 평양의 옥류관 냉면 먹고 싶은데 이거 네, 한 데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국수 누르는 기계까지 만들어서 나만에 가져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집에서 다 놓을 수는 아니, 없잖아요. 아니, 아니. 그냥 우리 있어요. 아파트에서 4층 하나만 5에 사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 돌려 쓰는 거지. 그죠? 돌려서 돈 좀 내야 돼. 그렇지. 안 내면 안 돼. 네. 싸운 사람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마을 경제, 공유 경제, 친구 경제. 네. 아 이게 참 좋다겠네.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아 이렇게 세상을 나누는 그런 경제로 점점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공유 경제를 우리가 도입한다면 가능할까? 또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속에 공유 경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일이 되는 쪽으로 발전시키자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저번 시간 나눴던 집 공유, 네. 그다음에 승용차가 됐던 뭐 차량 네. 공유, 자전거 공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옷이나 뭐 기타 생필품 공유 또 다른 것도 있죠. 하나씩 하나 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먼저 우리 예린 기자님 그 집 공유부터 북한이 가능할까? 집 공유 같은 거는 북한에 너무나도 좋은 거다. 네, 공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북한에는 부동산이나 이에서 집을 팔고 하는 그런 게 보게 되면 이게 집 관리소라는 게 아파트마다 따로 있어요. 네. 그런 데서 이제 뭐 지급 팔고 하는 거 요만한 영수증에다가 이게 내 집이란 거 그걸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고난의 행군 지나서 모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옷방 한 칸을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받고 빌려주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7만 원이었어요. 네, 1년에 7만 원 정도 받고 빌려줬는데 그 또 어떤 공유가 있냐면요. 그 탄을 이 집에서 찍어가지고 탄을 이렇게 한 돈, 두 돈씩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탄을 찍지 못하고 창고가 그렇죠. 창고가 없는 집에서 그렇지. 예, 그걸 이제 한 달분씩 가서
이거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자기네가 1년에 한 톤이면 돼요. 예, 원래 우리네 집에서 할 때면 한 톤이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야, 니 한 2톤을 찍어놔라. 내가 달달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쓸게 이렇게 해가지고 창고를 공유를 해가지고 창고를 공유를 해가지고 공유할 만하죠. 예, 돈을 주고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게 있거든요. 기억 생각나. 자, 만약 평양에 있으라고 하면 좀 더 집 공유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집 공유가 너무 많죠. 그렇죠. 대학 앞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공유해요. 방 하나를 학생들이 와서 활용을 하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또 기숙사 생활하는 게 지방 학생들은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자가하는 학생들을 관리를 통제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숙사에서 힘든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돈만 있으면 나가서 편하게 있는다는 거로 해서 나가지 마라 규정상. 그렇지만 학생들이 배고프니까 그 아파트 있는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방이 하나 남았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할머니가 아침밥을 해주세요. 뭐 빨래를 해주고. 좋다. 그렇게 하면서 한 달에 매달 이제 얼마씩 내는데 할머니가 정말 공유를 잘하는 게 나는 너 하나만 받겠다. 아침밥은 너 하나만 챙겨줘 했는데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 다음날 아침 월요일 대학 가야 되는데 한 명반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이 할머니한테 돈 얼마씩 줘요. 아침밥 해주는 거 대신. 그럼 할머니는 그 다음날 아침에 몇 명분을 해주는 거예요. 좋네요. 네. 그런 게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예. 요거는 이렇게 제가 아는 소스인데요. 예. 북한에 모텔, 호텔이 없잖아요. 없죠. 호텔은 있죠. 모텔이 호텔이 없죠. 있는데 호텔은 비정상적인 커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커플은 북한에 많잖아요. 예. 그럴 때 또 집을 공유하더라고. 시간 몇 시간씩. 네. 대기집 말하는 네. 거죠. 또 도시들에 다 있어요. 대기집. 역전 앞에 네. 대기집이라. 네. 평양 대기집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 낮에는 다 일하려고 비어 있어요. 네. 그 동안에 그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 남한 말로 말하면 이제 뭐 좋아하는 사이, 불륜 사이고 저기 우리 김정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비정상적인 사이라고 이제 비정상적인 관계. 그렇죠.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아마 좀 쓰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김정 기자님. 평양으로 사람들이 많이 출장을 가거든요. 그 출장을 가는 게 뭐 하루 이틀 이런 경우예요. 네. 그런데 여간에 가면 춥고 춥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나오고 돈이 있어도 네. 이런 경우예요. 네. 그렇죠. 공유 제도를 평양시가 허락을 한다면 역전 가까이나 내가 일을 보는 그 기간 가까이에 먼저 이 북한도 요즘 인터넷이 좋거든요. 네. 이 가능해요. 좋은 게 아니라 올려놓으면 평양 출장 가기에 앞서서 내가 일본 제일 좋은 집들을 갖다가 하는 것. 이걸 누가 말이죠. 인터넷이 제대로 안 돈다면 핸드폰으로 문자 서비스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 집이 비었다는 거. 그게 되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그게 가능하겠다 생각했다가 갑자기 아니다 생각했던 점이 뭐냐면 북한에는 개인 재산을 다 집에다 감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네. 그러니까 문 잠그면 안 돼요? 문을 잠가도 집안에서 공유는 못하지.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담보가 없는데 대한민국처럼 와서 자는 사람이 기껏 들고 가봐야 필요 없는 물건이면 어차피 안 하겠지만 사실 욕심 난다고 북한 실정에서 욕심 난다고 훔쳐가도 어떡해요. 그렇지. 그런 거는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여행 증명서나 그런 게 그 신분이 어느 정도 분명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면 공유 경제에서는 가운데 이런 사고, 그죠? 분실, 그다음에 이거 있기 때문에 가운데 회사가 있어요. 그렇지.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개인들은 회사한테다 방을 내놓고 또 이 방을 쓰겠다는 사람은 회사에다가 이게 신청하는 거예요. 네. 만일 사고가 생겼으면 회사가 책임지는 거지 개인이 그까지 걱정할 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면 공유를 이미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도 옷 이렇게 친구 한 5명이 옷도 공유하고요. 이쁜 옷을 모아서 사서
한 명이 한 벌씩 사면 5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년에 내가 이 5벌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비싼 옷을 또 한 벌씩 사면 내 옷이 10벌이 되는 거지. 계속 합쳐서 그렇게 싸고 나면 네. 그런 것도 되겠네. 나는 북한에서 네. 차 공유 같은 걸 좀 그 전에 물어보자 그랬는데. 거거든요. 예. 차 같은 건 자사업소 같은 데서는 차를 자기네가 일이 있을 때만 딱 띄고 차를 계속 세워놔요. 오. 북한에는 그냥 여기서처럼 차를 끌고 뭘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차를 이제 자사업소 같은 데서 이제 차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차가 필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 차를 오늘은 어디 띄고 이렇게 오. 예, 공유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그렇죠. 돈을 버는데도 왜 그러냐면 운전 자격만 있는 사람이면 운전 자격 있어도 차가 없고 차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사업소 간 데서 차를 빌려가지고 자기가 쉬는 날이라던가 이제 벌이 한탕 띄는 거예요. 하고 자사업소다가 일을 얼마다 하게 되면 주고 공유를 그건 이미 하고. 북한에 있잖아요.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내 차인데 사업소다가 등록만 하고 자기가 개인 벌이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안 하거든. 사업소 차들이 돈만 주면 물주가 움직이자는 대로 짐을 싣고 다녀요. 근데 돈이 있는 제 차가 있으면 그 왜 우산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내 차를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할 때 자기 이름으로 운전수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매 기업소들에서 기업소 차인데 돈만 내면 물주들이 그 차를 가지고 운전기사까지 달려보내서 며칠을 쓰고 와서 돈을 내는 방식 이런 건 북한이 다 렌탈이나 비슷하네. 네, 그거는 렌탈 렌탈. 형태로 그러는 거고. 네. 그거 말고도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궁금한 건 뭐냐면 그 화물 트럭 말고 승용차. 사람이 타는 승용차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승용차 주로 승용차 간부들이 많이 타죠. 그렇죠. 그렇지, 네. 출근시켜놓고 하루 종일 그렇지. 비는 어간에 그래 잘 말이에요. 활용하는 거. 그래 하는 네. 소리죠. 그거는 되죠. 예, 이 간부들 승용차 한 명씩 다 기사들 딸려 있잖아요. 아니 간부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 동안에는 내보내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돈 좀 아주 적게 받고 그 대신 또 휘발유 값은 받아야 되겠네. 네. 휘발유 값을 정도로보다 조금 더 쳐줘가지고 택시를 급한 장사나 아프거나 아니면 또 일 가고 다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사회에다가 그 차를 많이 내보내는 거. 그렇지. 네, 이건 정말 가능한 문제 같은데. 가능하죠. 그러면 그게 택시 타기보다는 좀 싸야 돼요. 그렇죠? 택시 하는 것보다 싸야 돼요. 택시 기사들이 또 난리칠 수 있는데 음. 제 생각에는 그 택시처럼 공공적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간부라면 그 회사 직원들은 차가 다 없잖아요. 그 회사 직원들이 특급 서비스처럼 우리 회사에 있는 간부차 10대를 낮 시간에는 활용할 수 있다. 그걸 스케줄을 만들어서 이게 주문을 받아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직원의 뭐 와이프가 병원 가는데 태워다 준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 방식이면 택시 회사에서도 의견 안 뿌리는 활용이 되지 않을까. 북한의 이제 농촌 지역에 같은 데 가게 서로 되면 활용할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떤 게 있느냐면 그 통나무를 캐는 제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공유를 할 수 있고 이 집을 짓는데 그 도피를 찍잖아요. 그 맞아요. 도피장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훌골 갖다가 찍는데 공공용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개인들한테다 돈을 받고 너네 그래 얼마 찍어라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랑 소소불하게 북한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머리가 돌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글쎄, 그러게 제가 좀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시청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생각 또 이런 아이디어 이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뭐 북한 내부 실상을 속속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다 좀 접목을 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군가는 바로 가운데서 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쓰겠다는 사람을 가운데서 이 연결시켜주는 그것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그 회사 말입니다. 네. 이 세계적인 회사인데 네. 아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네. 전 세계적으로 서로 매칭시켜줘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이 회사는 단 호텔 한 칸도 없습니다. 이 회사의 재산은 한 칸도 없어요. 그런데 브로커형이네. 예, 근데 전 세계에 그렇게 집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또 전 세계에 놀러 다니고 해서 내 그 도시 가면 이게 에어비앤비 빈집이 어디 있냐 찾아보는
그런 정보 공개가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거기다 가운데서 순수 뭔가 수수료만 받아 먹는데 이 회사가 1년에 번 돈이 얼마인가? 전 세계 호텔 수백 개 짓고 하는 이게 힐톤 호텔, 네, 뭐 그다음에 뭐 베라베라 호텔 다 있어요. 그 호텔 10개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번다니 그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진짜 몇 명 안 돼요. 가진 거는 호텔 하나도 없다는데요. 이게 바로 최근에 정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가운데서 그걸 쓰려고 한 사람을 매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한다면 거강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죠. 거간이라기보다는 정정당한 거. 예. 거강꾼은 그렇죠. 그거는 그 정정당한 게 아니죠. 정정당당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북한에서는 법으로 아직 채택이 안 됐겠는데 이때가 좀 하기 쉽습니다. 한번 해보고 또 북한 당국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면 그렇죠. 이걸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시간 제가 이야기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 드린 이 공유 경제의 그 핵심적 부분들을 북한 경제에 접목해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진행은 여기서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